네, 오늘은 슬관절 초음파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내측부랑 이제 외측부.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물이 찼는지, 이제 프로이드가 찼는지 보는 거였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프로이드가 찼는지, 그래서 세계상랑을 통해서 이제 봤었고, 또는 이제 베이컨 낭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관절에 프로이드가 찼는지를 또 봤고요. 또는 이제 그 세계 전 점액낭의 이제 프로이드 이것도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대퇴 연구를 또 확인했었죠. 네, 오늘은 이제 내측부와 외측부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프로이드, 관절과 점액낭, 그다음에 대퇴 연골 확인. 네. 오늘은 내측부와 네, 외측부. 네, 이렇게 오늘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심도 있게 각 케이스를 좀 분석도 하고, 네, 이 영상을 좀 분석을 같이 할 거고요. 어, 원장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 원장님들이 이제 초음파 뭐 공부를 하는데, 이 양방책 같은 거를 공부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원장님과 임상과 이렇게 딱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한의원에 오는 환자군하고 그렇죠. 병원에 오는 환자분하고 약간 좀 틀리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케이스들은 다 직접 환자분들 보는 케이스고 다 임상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원장님들이 만나볼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만나볼 환자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강의 좀 들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측부를 봅니다. 네, 내측부에서 이제 확인할 구조물은 그렇죠. 어, 내측 측부인데. 내측 측부인데는 네, 천층과 심층이 있고요. 네, 천층은 내상과를 그 내상과에서부터 쭉 이어서 예, 아래까지 쭉 이어져 가고요. 심층은 반월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대퇴 반월인데 반월의 경계골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관절을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관절에 뭐 굴곡이 있는지 변형이 있는지 특히 이 반월판 반월판에 특이 소견이 있는지 해서 반월판 주변에 뭐 시스트 같은 게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봅니다. 그 다음에 거위발건도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내측 측부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층, 심층 이런 손상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절의 퇴행화 소견, 그리고 이제 반월판의 프로트루전, 파열, 반월판 주변의 시스트, 그다음에 뭐 거유발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겁니다. 어, 이렇게 내측 축부인데, 내측부는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퇴골이죠. 이 부분이 이제 대퇴골뼈고, 이 부분이 이제 경골의 뼈입니다. 네. 내측 축부인데는 요 내상과 여기서 시작이 돼요. 내상과에서 시작이 돼서 쭉 내려서 아래까지 쭉 내려가고요. 그 위에 이제 그쵸. 박근, 방건양근, 예. 봉건근, 박근, 방건양근 이렇게 붙어서 이 부분에 이제 거위발건이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내측부를 쭉 보게 되면 영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내측부를 이제 초음파로 보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돼요.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근위부 막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이 막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근위부가 해당이 되고요. 네, 여기가 이제 원위부에 해당이 됩니다. 네, 원위부에 해당이 되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뭐냐? 측부인대 천층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이죠? 그 인대는 교원 섬유로 되어 있어요. 네, 인대는 교원 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대의 장축 영상을 보면 이렇게 미세한 선형의 고획코가 층층층층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측 측부인대 천층을 제가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내측 측부인대 천층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게 있는 반월판입니다. 반월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반월판이 이렇게 돼 있고요. 반월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연골로 돼 있습니다. 네, 섬유연골로 돼 있어서 뭐 관절 연골 같은 경우는 배열의 일정에서 무에코가 나타나지만 섬유 연골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에코가 나옵니다. 네, 섬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렇죠. 대퇴 반월인데 그다음에 이렇게 반월을 경골인대로 이렇게 심층측부인대가 이렇게 반월판에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임상에서 보면 불행한 세징으로 해가지고 내측 측부인대, 내측 반합판, 전방 십자인대가 같이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왜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심층 같은 경우에는 반합판하고 부착이 돼 있고요. 반합판하고 전방 십자인대가 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다쳐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영상 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천층 측부인대는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천층 이렇게 내려가서 이 아래까지 쭉 아래까지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다 부착이 되죠. 네, 이렇게 네, 부착이 되는데 이렇게 장축의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천층 측부인대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아마 원장님도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천층의 측부인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딱 부착이 되죠. 요 위에는 뭐가 있냐? 네, 거위발건이 부착이 딱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보게 되면 대퇴골과 경골 네, 이렇게 내측부를 이렇게 보는 영상이고요. 그래서 어, 네, 내측 측부인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반월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월 경골인데 저 대퇴 반월인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요 위에는 이제 측부인대 위에는 반호판이 아니 거위발건이 부착이 돼 있고요. 예, 특히 거위발건에 이제 물이 찰 경우, 플루이드가 찰 경우에 거위발건염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측부인대 손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요. 이 건측 같은 경우와 환측에 뚜렷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축구하는 학생이에요. 케이스 보면 축구하는 중학생인데 무릎 내측 측부인대를 두 달 전에 삐끗해서 본원에 치료하고 많이 좋아졌다가 지난달에 또 재차 삐끗해가지고 어제 다시 삐끗한 양상인데 치료하면 좋아지고 축구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계속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어때요? 부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측부인대 같은 경우는 손상했으면 저입구로 부어 있습니다. 음, 심한 경우에는 뭐 출혈이 동반이 되기도 하는데 네, 이렇게 부어 있는 영상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측하고 환측이 딱 차이가 나죠. 그래서 건측 같은 경우 어때요? 이렇게 측부인들도 이렇게 반월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잘 있는데 환측은 어때요? 이렇게 부어 있는 영상이 쫙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인대손상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야죠. 그래서 보호대나 보조기를 좀 착용하면서 좀 쉬면서 좀 치료를 좀 잘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예전에 파열이 있었던 분들은 좀 얇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딱 보면, 왜 이렇게 얇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인대가 파열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얇아요. 예, 얇아요. 그래서, 이게 주짓수 하는 분들이, 뭐 운동 많이 하는 분들 같은, 많이 다친 분들 같은 경우는 대치축근대가 얇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이게 인대 손상이 있어서 파열이 돼서 이렇게 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자고요. 70세 남한입니다. 이제 70세의 남한인데 보자고요. 어제부터 통증이 심화가 됐고 오늘은 좀 훨씬 좀 덜한데 좀 많이 걷고 아팠다고 했어요. 그래서 MCL 부분에 압통이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건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부인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반월판이 이렇게 보이고 심층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보면 판측 같은 경우 이렇게 반월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측부인대 이렇게 있는데 뭔가가 좀 부어 있으면서 프레이드가 이렇게 찬 소견이 좀 보이거든요. 예, 뭔가가 부어 있으면서 프레이드가 찬 소견인데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 관절이 무리가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관절이 무리해가지고 이제 관절액이 역류가 돼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예, 첫 번째 이유. 이제 무리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관절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폐가 좀 많이 심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물이 차면 슬개상라에 물이 차지 이 부분에 물이 좀 잘 차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퇴행할 소견으로 해서 골극이 심하고 변형이 심해서 이 연골이 이렇게 풀어뜨려지는 경우에는 이 관절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네, 빠져나가서 요런 데 이렇게 물이 찰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폐행하 소견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골극이 있거나 연골이 이렇게 풀어뜨려지는 소견은 거의 없잖아요. 네, 전혀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압통도 있고 하니까 이 측부인대 손상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이렇게 프레드가 좀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절에 무리라면 관절에 의해서 찼다면 관절 포인트로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인대 포인트로 인대에 의해서 이제 프레드가 찬 경우에는 그렇죠. 인대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압통도 있고 그래서 퇴행성 소견도 보이지도 않고 압통이 또 있기 때문에 뭐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좀 무리하면서 측부인대 손상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치료는 이쪽 중심으로 이렇게 좀 치료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제 인대 손상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어, 이제 좀 더 봐야 뭐 영상으로 뭐 전체적으로 다 스캔을 해야 되지만 이 영상 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좀 생각할 것 같아요.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음, 이렇게 반월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약간 프로트루전 돼 있어요. 맞죠? 어, 골격은 없는데 골격은 없어요. 이 관절에 골격은 없는데 약간 연골이 약간 프로트루전 돼 있고요.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부착부 심층 있는 부분이 약간 너무 저해코가 나타나죠. 이 저해코가 나타나는 거는 이 비등방에 의해서 저해코가 나타날 수 있는데 비등방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비등방에 의해서 저해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심층 측부인데 전체가 다 저해코거든요. 심층 측부인데 전체가 저해코인 거 보면 비등방은 아닌 것 같아요.
일부분만 만약에 저해코라면 비등방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심층측 부인데 전체가 다 다 저해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저해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 포인트는 인대 쪽으로 집중적으로 요 포인트 인대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네. 인대 파열 맞나요?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천층이 이렇게 쭉 이렇게 쭉 가는 거 보이죠? 천천히 쭉 가다가 어, 아니 다시 천층 가고 천층 가고 지금 반월판 이렇게 보이는데 보면 요 대퇴 반월인데 그다음에 반월 경골인데 이 부분이 저의 코로 뭔가 이게 끊어지는 소견이 좀 보이잖아요. 음. 그러면 첫 번째 만약에 손상이라면 부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손상으로 인해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뭐 파열이라든지 손상으로 인해서 뭔가가 무에코 저에코가 나타났다면 첫 번째 부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부어 있지 않고요. 두 번째 한쪽만 원래 파열이 되죠. 이게 대퇴 반월인대라든지 반월 경골에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가 손상이 있지 이렇게 양쪽이 같이 이렇게 손상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보면 부어 있지도 않고 양측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약간 비등방성으로 저해코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 관절액이 약간 빠져나와가지고 스며들어서 이렇게 관절액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심층부인대에 비등방이거나 아니면 관절액이 약간 스며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큰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압통이라든지 부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임상에서 되게 압통이라 부어 있는 속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무릎 내측부에 통증 환자가 오셨습니다. 무릎 내측부에 통증 환자가 왔는데 이와 같이 영상이 보였는데 지금 딱 보면 지금 보시면 제가 한번 좀 그림을 좀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반월판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골격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골격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반월판도 약간 프로트루전 약간 돼 있고 약간 프로트루전 돼 있고 골격이 있어요. 그래서 퇴행성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퇴행성 환자예요. 퇴행성 환자. 네. 그래서 내 집 보고 왜 아프냐? 퇴행성 환자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어, 지난주에 방방이를 하루 종일 뛰고 나서 왼쪽 무릎 내측이 엄청 아프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약간 부에코가 나타났죠. 음, 부에코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무에코가 나타났으면 뭐 그렇죠? 첫 번째 측부인대 손상에 의해서 출혈이 동반된 경우 있는데 그럴 때는 측부인대가 많이 부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 부어 있거든. 보시면 측부인대가 그렇게 부어 있는 소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뭘 의심하냐? 관절액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 그렇죠. 무리해가지고 관절액이 차오르면서 이 빠져나와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쉬면 바로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뭐 무리해서 관절액이 이거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쉬면 금방 좋아져요. 일주일 안에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솔직히 특별히 치료 안 해도 일주일 안에 다 소실이 되거든요. 만약에 퇴행성 관절이 있는데 물이 찬 사람, 이건 별도고 퇴행성 관절을 치료해야지 좋아지는 거고 이런 사람 무리해가지고 물이 좀 관절액이 좀 많이 차가지고 예, 옆에 이렇게 스며든 거라서 이런 거는
일주일 동안에 좀 쉬면 금방 또 소실이 돼요. 음. 그래서 별거 아니다라는 거. 네, 별거 아닙니다. 이게 딱 봐도 이렇게 뭐 별거 아니에요. 네. 근데 초음파 보면 아, 이 사람은 좀 치료가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아니면 이 사람은 뭐 별거 아니라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금방 치료가 되네.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영상을 봤는데 약간 뭐 이렇게 검은색의 뭔가가 있어요. 뭐 파열이야? 인대가 파열이 되거나 뭔가 물이 찬 건가? 아니요. 좀 영상으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정지영상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이 영상을 조금만 옆에 보면 옆에 골극이 있어요. 골극 주변에 져 있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원장님들이 이게 뭐 가끔 정지 영상만 딱 갖고 오면 솔직히 제가 이 100%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놓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골극이 있으면 골극 주변에 이렇게 져 있고 나타나거든요. 무있고 져 있고 그래서 골격이 안 보이고 요 부분만 보이면 이거 뭐 파열 아니야? 관절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골격 주변에 있는 저혈구 무혈구예요. 네, 그렇죠. 그럼 골격 때문에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원장님들이 어떻게 딱 했는데 저한테 딱 보여주고 저 물이 찼나요? 했는데 아닌 경우가 정정문상만 가지고는 이게 100% 이렇게 확답은 못해요. 지금 보면 내측 무릎 관절의 퇴행화 소견인가요? 딱 보면 알겠지만 지금 반월판이 이렇게 보이죠. 네, 반월판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골격이 이렇게 보이네요. 골격이 이렇게 보이고 네, 골격 주변에 염증 포인트로 저했고 있는 소견도 보이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변형이 있다 보니까 관절액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무에코로 관절액이 좀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그렇죠. 퇴행성 관절이죠. 네. 그다음에 요게 하얗게 나온 거는 이거는 뭐 허상이에요. 허상입니다. 네. 요거는 뭐 이 뒤에서 나오는 영상이 관찰이 되지 않거든요. 이건 허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이런 부분에 약침 치료하면 이렇게 많이 좋겠죠. 음. 그래서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관절에 대한 약을 먹으면서 이 부분에 약침 치료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이제 무릎의 내측부의 통증 환자인데요. 좀 보시면 골격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죠. 골격이 뚜렷하게 나오고 반월판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측부인대가 이렇게 좀 보이네요. 예, 지금 보이면 좀 골격이 좀 많이 심한 편이에요. 예, 대신에 다행인 거는 이 연골이 이렇게 프로트루전은 많이 안 된 상태고 골격은 좀 심한 편이고, 골격은 심한 편인데, 프루트루즈는 그게 심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앞뒤 다 쓸어봐야지 압니다. 저기 뒤쪽에서 막 프루트루즈 심한 경우도 있거든요. 거의 발건은 어디에 발생이 되나요? 쭉 아래로 내려갈 때 요 내측 측부인데 그 끝나는 이 부분에 거의 발건이 존재하고요. 여기 이게 무에코 물이 차일 경우에 거의 발건염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물이 차요. 물이 약간씩 약간 검게 보이잖아요. 물이 찹니다. 걸박아냈으면 그 부분에 압통이 되게 심하고 물이 차요. 걸박아내면 그게 흔한 병은 아니에요. 네, 흔한 병은 아니에요. 67세 남한인데 3개월 전에 무릎을 다치고 나서 정형외과에서 물이 찼다고 소견을 봤는데 3일 만에 다시 차서 그 후로 안 갔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물이 또 있어요. 대퇴전 지방 조직과 슬개상 지방 조직 사이에 이렇게 물이 차 있죠. 물은 차 있어요. 물이 차 있고 그 다음에
골극이 또 있네요. 어, 그래서 내측 관절에 골극이 있고, 근데 심하지는 않고, 네, 골극이 있고, 네, 골극이 있고, 음, 그쵸. 여기 약간 무에코는 이 관절액이 빠져나가서 관절액이 빠져나가지고 무에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다행히 심하진 않아서 무릎에 좋은 약 복용하면서 무릎 주변에 약침 치료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약을 먹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은 약 먹으면 많이 좋아져요. 음. 그래서 프레이드가 작다. 이렇게 여기 세계관 여기도 약간 염증이 있네요. 여기도 약간 염증이 있고 뭐 별거 아니고. 네. 62세 여환인데 증상은 무릎 내측의 슬란열의 아래쪽으로 통증입니다. 내측 슬란열 아래쪽에 통증인데 그죠? 반월판의 통증인 거죠? 내측 슬란열 아래쪽은 반월판 쪽의 통증입니다. 그래서 MRI에서 안쪽 연골이 많이 달아져서 휜다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들어오셨는데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만 가지고는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렇죠. 이건 잘 모르는데 영상만 가지고는 내측의 반월판도 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골격도 심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요 영상만 가지고는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영상만 가지고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거 안쪽 바깥쪽 다 쓸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쪽 앞쪽도 다 쓸어봐야지 알아요. 여기는 또 괜찮다고 뒤쪽에서 프로트루진 되게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영상에서는 골격도 약간 있고 대퇴연골 아니 관nap판 연골이 프로트루진 심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영상에서는 뭐 심하진 않아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측에서 앞쪽, 뒤쪽 다 쓸어봐야지 앞쪽은 괜찮다고 뒤쪽이 푸르트는 되게 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심하죠. 지금 보시면 골격도 심하지만 안에 있는 연골이 다 프로트루드 됐어요. 다 연골이 다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 있는 상태. 이런 분들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안에 연골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시끈시끈하거든요. 이런 경우 좀 어렵습니다. 49세의 여아인데, 어, 2월에 왼쪽 무릎에 염자가 발생이 됐고, 어,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래서 뭐 의심이 된다고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어, 이거는 좀 양쪽이 같이 다치진 않거든요. 양쪽이 같이 다치진 않아서, 어, 제가 보기엔 뭐 비등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측 수fun인데 비등방 속인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여기도 뭐 특별히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비등방으로 좀 보이고, 네. 약간 좀 부어는 좀 보이는데, 예. 막 측부인대가 막 파여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요런 케이스. 어, 지금 보시면 뭐가 뚜렷하냐면 이 피하 지방이 이거 엄청 많이 부어 있어요. 그렇죠? 피하 지방이 엄청 많이 부어 있는데 이게 피하 지방이 부어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타박상을 입거나, 예, 봉치에 맞았거나, 그렇죠. 뭐 통풍이나 가슴 통풍 때문에 부으면 이렇게 난다. 그래서 수내측부가 부어서 온 74만의 남한인데 이렇게 부어 있는데 이건 피하 조직이 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염증입니다. 염증입니다. 염증. 예. 그래서 뭐 봉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봉침 맞으면 이렇게 나타나. 똑같이 나타나고, 타박상 입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가성 통풍 이런 것 때문에 부을 수도 있는데 이 원인 찾아봐야죠. 요것도 있어요. 이 항상 요 측부인데 내측부에서 이 병이 잘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서 병이 잘 생깁니다. 네, 이 부분에서 병이 잘 생겨요. 그래서 네, 이 부분 내측부 시작 부분에서 그렇죠. 내상과 여기서 시작이 잘 돼요. 네, 내상과 시작 부분 여기에서 손상이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유심히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요 부분이 내측부인데 네, 시작 부분이라서 손상이 잘 있고요. 여기가 또 뭐 있냐면 성장판이 이쪽으로 지나가요. 이렇게. 성장판이 여기 보이기 때문에 성장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성장판염, 골단염이라든지 이 내측 부인대 손상 이런 게 좀 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성장판입니다. 예, 그래서 골단염, 네, 골단염, 네, 성장판염. 그래서 네, 이렇게.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그 성장판 요런 데가 이제 이 부분이 그렇죠. 성장판이 있고 내치수 부분대가 이렇게 기시가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손상이 잘 있어요. 무리해서 성장판 쪽이 염증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뼈 갈라져 있는데 뭐야 이거 골절이야? 아니요. 성장판입니다. 성장판. 이분은 이제 수술하신 분이에요. 네, 이제 수술하신 분인데 보시면 뭔가가 보시면 어때요? 측부인대가 뭔가 보이지 않죠. 예, 엄청 비대가 돼 있죠. 측부인대가 엄청 비대가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수술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어서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껍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골격도 좀 있고 예, 그다음에 측부인대도 이렇게 좀 비유가 돼 있는데 이건 수술 후유증 때문에 80세 여환이고 뭐 할아버지들 깔리면서 왔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프로토진이 심하네요. 맞죠? 여기에도 연골이 프로트루전도 심하고 그래서 이분은 골격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골격은 심하지 않은데 프로트루전이 좀 많이 심합니다. 네. 뭐 심하게 뭐 물이 차 있지 세계상랑 쪽에 물이 차 있지는 않는데 프로트루전이 많이 심한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퇴행성 관절이 있는 분이고 무릎 상현에 통증이 있는데 예, 무릎 내측과 외측과 무릎 상현에 통증이 있는데 어, 뭐 손상으로 인한 통증보다는 예, 뭐 기존에 퇴행성 관절이 있는 상태에서 좀 약하니까 이렇게 아픈 거고 뭐 쓰게 무릎 상현의 통증은 뭐 별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특별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골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대퇴연골에 골격, 내측에 골격, 외측에 이렇게 골격. 예, 네, 이런 분들은 퇴행화의 소견인 거죠. 네. 가끔씩 이렇게 이 인대 쪽에서 고에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고에코가 나타나고 그림자가 젖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에코가 나타나 그림 이거는 석회입니다. 그래서 그 인대 부분 쪽에서 뭐 손상으로 인해서 그렇죠. 석회가 침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대 쪽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석회가 침착이 된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인대 표면에다가 약침을 석회 표면에다가 예, 그렇죠. 약침을 놓으시면 사라집니다. 점차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인대가 약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세 남한이고요. 음,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골극이 있죠. 이렇게. 아, 이 사람은 골극이 있어서 예, 골극이 있어서 뭐 퇴행성 소견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지금 무릎 안쪽이 아픈데 원인이 왜 그러냐? 퇴행성 관절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다 보니까 안쪽이 아픈 거죠. 그래서 약침은 이런 골격 주변에 약침을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 약침을 놓으시면 돼요. 아, 37세 여왕인데 오래 서 있으면 심하게 부종 생기고 현재는 가라앉는다고 했는데 뭐 초음파 사진 봤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예, 특별한 거 없는데 이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기보다는 뭐 그쵸 뭐 이렇게 뭐 기능적인 문제라든지 근육 문제이 가능성이 많죠. 어, 환자 내측의 무릎 여성인데 골격 맞나요? 맞아요. 아, 골격이 그리고 골격 주변에 있는 저해코 있는 부분이 약심 포인트입니다. 네. 골격 주변의 염증 때문에 이 저해코가 나타나 약심 포인트가 됩니다. 이 경우도 아까 어떤 석회, 예, 그렇죠. 측부인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측부인대 쪽에서 고육고 나타나면서 그림자가 확 져지잖아요. 예, 석회인데 이 인대 손상이 있다 보니까 이 석회가 침착이 된 겁니다. 이거는 석회 표면에다가 약침 넣고 충격파하면 이거 좋아져요. 보시면 어, 이거 엊그저께도 질문 다시 주신 분인데 주신 케이스인데 보시면 연골이 이렇게 프로트루전 돼 있죠. 예, 연골이 프로트루전 돼 있고 예, 연골이 프로트루전 돼 있습니다. 연골이 프로트루전이 많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이 돼 있고 예. 지금 보면 이 연골 주변에 이 무에코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관절액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예, 관절액이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네, 나타난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슬개상낭 이쪽에서도 예, 약간 좀 무에코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엊그저께 이제 강 원장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연골 사이에 이렇게 무에코 이게 맞아요. 연골이 이렇게 손상했을 때 이렇게 무에코가 나타납니다. 이거 맞아요. 연골 손상했으면 이렇게 연골 그 MRI에서는 연골 손상했으면 하이퍼 시그널인데 하얗게 나타나거든요. 네.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면 좋은 내용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MRI에서는 연골 손상을 딱 봤을 때 하이퍼 하얗게 뭔가 나오잖아요. 하이퍼 시그널 나오면 그렇죠. 이거는 예, 물이거나 아니면 연골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얀 거를 찾아내요. 연골 쪽에서. 예. 근데 초음파는 거꾸로예요. 그냥 검게 나오면 검게 나오면 이 연골이 찢어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게 허상일 수도 있어서 또 감별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까맣게 뚜렷하게 나와서 예, 이거 연골 찢어진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박명수 원장님 대답 됐죠? 따로 이렇게 답변 안 하고 그냥 오늘 강의에서 오늘 케이스니까 강의에서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이 반월판 주변에 이렇게 무에코가 있는 경우인데 이건 뭐냐면 시스트입니다. 네. 네, 시스트는 왜 생기냐? 이 관절액이 유리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관절에서 유리가 된 건데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아, 연골이 이렇게 찢어져 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연골이 이렇게 검게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게 다 연골이 찢어진 거예요. 예, 연골이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연골이 찢어져서 연골이 찢어지다 보니까 이 관절이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스트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무록인데 무록이라서 진짜 물이 쫀득쫀득한 아니니까 물 같은 물이 아니고 거의 젤리예요. 한번 빼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젤리야. 예, 빼보면 쫙 짜보면 젤리처럼 막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무릎에 이렇게 까만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까만 거 보이죠? 이런 게 이제 반월판 찢어진 거죠. 그래서 보통 시스트가 있으면 아, 반월판이 찢어져 있는 상태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측 축포인데 이렇게 쫀득쫀득한 뭔가 이렇게 무릎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저명랑이라면, 아니, 만약에 관절액이라면 이렇게 압박하면 납작해져야 돼요. 압박하면 납작해지는데 어때요? 압박했는데도 이렇게 타원형의 뭔가가 보이죠? 이건 뭐냐? 무릎입니다. 그래서 예측 반응판이 뭔가 손상이 있어서 유리가 된 거죠. 아, 반응판이 안 좋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하냐? 반을 뚫어가지고 짜야 됩니다. 50약침으로 좋아질 수 있는데 이거 50약침으로 좋아지려면 이거 40번은 놔야 돼요. 40번은 놔야 돼요. 아니 40번도 아니고 한 100번은 놔야 돼요. 100번 정도는 이 정도 크기는 한 100번 정도는 놔야 돼요. 진짜 조그마한 거 있죠. 이만한 게 한 두 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만한 거니까 이거는 뭐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짜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내측부를 다 봤고요. 네, 실제 케이스를 위주로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외측부입니다. 네, 외측부. 네, 지금 외측부고, 음, 외측부는 외측부인데는 손상이 잘 없어요. 그 내측측부인데는 손상이 잘 있거든요. 외측측부인데는 손상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외측측부인데 같은 경우는, 어, 손상이 잘 없고, 손상이 되면 거의 완전 파야 돼요. 그래서 외측 부위들도 봐야 되고 외측 반월판 보아야 되고 특히 장경인대 이 부분에 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경인대를 좀 자주 봅니다. 그래서 장경인대 같은 경우에 외상과 여기 이제 병이 잘 있고요. 마찰. 그다음에 장경인대 부착부, 저디결절 쪽에 부착부 여기에도 염증이 잘 생겨요. 음. 그리고 이렇게 장경인대 염증 같은 경우에는 저면낭과 같이 저면낭이 같이 이제 붙는 저면낭염이 같이 동반이 많이 됩니다. 그 외측부 같은 경우에 이제 관절 변형이라든지 시스트 이런 것도 감별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외측 스프인데 외측 반합판 그렇죠. 장경인데 네, 시스트 이런 거가 관찰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외측부는 뼈가 세개입니다 대퇴골 아까 내측부는 뼈가 두개밖에 없었죠. 대퇴골과 경골밖에 없었는데 외측부는 뼈가 세개예요 대퇴골과 경골과 비골. 외측 축부인대는 비골과 대퇴골 사이의 인대입니다. 그래서 비골을 먼저 컨택을 딱 한 다음에 쭉 하게 되면 이렇게 외측 축부인대를 쭉 살펴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손상이 있으면 절구로 부어 있거나 심한 손상은 주변에 출혈이 있죠. 그다음에 가장 이제 많이 보는 게 대퇴골과 경골이 있는 부분을 봅니다. 대퇴골 경골 위주로 대퇴골과 경골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장경인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장경인대가 쭉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월판이 이렇게 보이고 대퇴골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장경인대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관찰할 수 있어요.
무릎 외측부를 통증 호소한 환자인데 왼 좌측보다 오른쪽이 더 아프다고 해가지고 봤더니 어때요? 골격이 뚜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골격이 심하죠. 그래서 아픈 거예요. 뭐, 예. 왜 아프냐? 퇴행한 소변 때문에 아픈 거. 그래서 골격 주변에 이런 져 있고 있는 부분이 염증 포인트, 약침 포인트입니다. 염증 포인트자 약침 포인트. 네. 마라톤 한 61세 탄탄한 여자 보이는데 어, 무릎이 아프다고 했는데 예, 이 족삼리 쪽이 아프다고 했어요. 근데 쭉 보면 뭐 다른 데는 뭐 특이한 건 없고 그냥 여기 대퇴골 쪽에 이제 골격이 조금 보이네요. 그리고 골격 주변에 염증 아마 요것 때문에 좀 아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골격 주변에 저 있고 있는 분이 염증 포인트이자 약침 포인트다. 네, 얘기했죠. 어, 무릎 이제 내측부 봤는데 어때요? 반월판이 이렇게 있고 약간의 골격이 있네요. 그다음 골격 주변에 약간의 염증 포인트가 있고 바깥쪽을 봤더니 오 골격이 심하다. 그리고 염증 포인트도 상당히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왜 아프냐? 퇴행성 언제 때문에 아프냐? 또 왼쪽에 왼쪽도 안 좋네요. 왼쪽도 골격이 좀 있죠. 아픈 이유는 다 있죠. 그래서 염증 포인트, 약침 포인트, 염증 포인트, 약침 포인트 여기다가 이제 시술을 하면 돼요. 양쪽 슬관절에 통증이 있는 이제 50대 여아의 이제 초음파인데, 예, 이제 안쪽하고 바깥쪽을 좀 본 겁니다. 네. 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제 반월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반월판이 쭉 있고, 여기도 반월판이 있고, 여기도 이 반월판이 있는데, 지금 보면 골격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골격이 조금씩, 예, 심하진 않지만, 시작되려고 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은 퇴행성 관절이 시작되는 분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관절을 좀 보강하는 게 낫겠죠. 네. 어. 이분이 이제 한의사분인데, 평소에 이제 축구 많이 하는, 무릎 항상 바깥쪽이 아프대. 보시면, 시스트, 있어요. 시스트. 그 다음에 연골이 이렇게 무에고 나타나는 건 연골이 찢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골이 찢어져 있고, 예. 그 다음에 시스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찢어져 있고, 시스트가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무리하면 뜨끔뜨끔 아프죠. 16세 남한인데, 통증이 있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소견이 없어요. 뭐 대퇴골, 경골에도 뭐 골극이 있거나, 뭐 장경인대에도 특별한 것도 없고, 뭐 골극도 없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그냥 뭐 기능적인 근육의 문제라고 봐야죠. 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장경인대 증후군, 마찰 증후군은 어디 쪽에 병이 생기나요? 외상관 쪽에 병이 많이 생겨요. 장경인대가 쭉 지나가는 외상가 있는 부분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저명낭에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경인대 주변에 이게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경인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데가 염증 포인트, 이런 데가 염증 포인트자 약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건측은 요런데 환측은 어때요? 부어 있죠. 저의 코로 부어 있습니다. 이게 장경인대입니다. 이게 장경인대가 그렇죠. 건축은 이렇게 장경인대가 쭉 지나가는데 환측은 어때요? 장경인대가 많이 조입구로 많이 부어 있죠. 그래서 아 장경인대 염증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상과에 이렇게 마찰이 자주 생기면서 예,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 박차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러너병이라 해가지고 많이 뛰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가끔씩 표면에 이렇게 고액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반사가 이 부분이 반사가 좀 심해서 그래요. 예. 반사가 심해서 만약에 석회라면 그림자가 젖어잖아요. 네, 그림자가 아니고 이 표면에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는 거는 그냥 반사가 심해서 그런 건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 돼요. 별거 아니다. 제가 이제 수락은에 이제 항상 실습할 때 수락은 얘기 많이 하는데 수락은건이 외상과 밑에 외상과 바로 밑에 슬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가 뭐냐? 수락은건이 붙어요. 수락은이 붙어. 수락은이 붙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건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근건 이행부고 좀 더 뒤쪽으로 가면 근육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수락근건이 이 시수 포인트가 되는 게 앉았다 일어설 때 이게 바깥쪽이 아프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바깥쪽에 뚝뚝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수락근건에다가 약침 넣으시면 바로 좋아져요. 바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시술은 여기 근건이행부역, 예, 약간 이 부분에 너무 건 부분에 나가는 못 놓으니까 근건이행부 이 부분에 약침을 놓습니다. 요것도 아까 똑같은 질문이네요. 요 바늘밤 위에 하얗게 나오는 거 뭡니까? 예, 반사각 때문에 그런 것도 별거 아니에요. 석회라면 그림자가 져져야 돼요. 어, 외측 축부인대가 외측 축부인대가 잘 보이죠? 지금 외측 축부인대가 지금 잘 보이는데, 외측 축부인대 심층은 어디 있나요? 외측 측부인대는 천층과 심층이 없어요. 내측 측부인대만 천층과 심층이 있지 외측 측부인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것도 바깥쪽에 뭔가 무에코가 쭉 보이는데 뭐냐면 무록이에요. 시스트입니다. 시스트인데 왜 있냐? 예, 외측 반월판이 찢어져가지고 유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냐? 아, 연골이 안 좋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좀 무리하면 그 연골 있는 부분이 시큰시큰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네, 내측부랑 이제 외측부를 다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그 전반부, 대퇴사두근, 이제 슬개골, 그 다음에 슬개건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슬관절 초음파 마무리를 좀 할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신지? 예. 그리고 뭐 제가 교재를 다 공유를 했으니까요. 예. 스라근건의 통증 양상의 설명을 하는데 스라근의 통증 양상의 설명을 자세히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앉았다 일어설 때 앉았다 일어설 때나 이 스라근이 이렇게 락킹하는 근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서거나 앉을 때 뚝 소리가 나 통증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바깥쪽이. 그게 스라근건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깥쪽에 통증이 사라지거나 바깥쪽에 소리가 안 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약침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 있는. 예. 또 질문. 오늘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관계로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 주에 또 마저 또 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